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마트의 ESG 추진 상무의 김무입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를 마지막 시간에 주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ESG는 처음 들어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나게 언론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 이마트도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 조직이 생겼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ESG라는 거는 실은 모든 기업들이 이제 떠맡고 가야 될 숙제인데 그중에서도 유통 기업들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쪽에 좀 내용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설명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꼭지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마트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좀 드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이라는 수립을 할 때 과연 다른 글로벌한 리테일러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 조사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마트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ESG에 대한 기본적인 아마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요거는 좀 그냥 자료가 별도로 없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93년도에 지금 현재 1호점인 창동점을 오픈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시작이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이겁니다. ESG에 대한 평가를 계속 많은 기관들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마 ESG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한 800개 이상 전 글로벌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맞출 건지에 대해서는 각 회사들이 특징적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저희는 국내에서는 지금 한국 ESG 기준원이라는 곳, 과거에는 지배구조원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쪽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글로벌하게는 저희가 MSCI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평가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A를 저희의 사업 영역은 크게 보시면 이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더스, 그다음에 전문점 이렇게 큰 꼭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마트의 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큰 카테고리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저희가 고객들 근처에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함께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 하에 저희가 지속하는 경영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그런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월마트, 코스트코, 그다음에 테스코라든지 일본에 있는 이온, 그다음에 온라인 기업인 아마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봤습니다. 봤더니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탄소 중립, 기후 변화,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관리, 이제 환경과 관련된 얘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에서 보시면 인권,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회 공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좀 달라서 이 부분을 좀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대부분 글로벌 리테일러들은 크게 6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관리, 그다음 패키징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플라스틱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리테일러이다 보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상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원재료와 소싱들, 그러니까 글로벌한 인정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소싱들을 할 건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폐기물을 감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월마트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가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톤 프로젝트라고 하면 탄소 10억 톤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마트가 작년에 저희가 탄소 배출했던 양이 한 54만 톤 정도 됩니다. 54만 톤 정도가 되는데 10억 톤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굉장한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자기 월마트만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급망을 통해서 10억 톤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이야기하려는 거 30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는데 한 2, 3년 당겨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를 배출하는 거에 굉장히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도 보통 이제 글로벌하게는 2050도에 넷 제로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40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고 테스코도 마찬가지로 50년에는 넷제로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발맞춰서 2050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떠안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그래서 포장지를 어떻게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들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데이터를 취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리백을 달성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까지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향후에 이마트도 이런 방법들로 좀 저희가 진행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투모로우라고 하는 지구의 내일을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비전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 상품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존에 지속해왔던 동방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크게 4가지 목표를 가지고 각각의 핵심 아젠다를 3가지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한 내용들을 뒷장에서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좀 대표적인 내용들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ESG 위원회라는 거를 경영이사회 내에 소위원회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연간 계속 우리 계획과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사회와 그다음에 경영이사회와 ESG 위원회 보고를 하면서 ESG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제 2050년도에 넷 제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 기업들이 다 선언만 하고 있고 어떻게 방법들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지는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작년에 저희가 올해 이제 숙제를 떠안고 그 부분에 발맞춰서 하기 위한 좀 그 로드맵 수립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일단 그 전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에스코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 감축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분들 중에도 이마트에 일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일부 주차장에는 이미 태양열 그 지별판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있고 여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지열이라든지 방축열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일부 확보를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영원히 굉장히 많은 숙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통업들이 어려운, 여기 계신 분들이 유통업에 좀 관련돼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은 저희가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스콥 1, 2, 3가 있습니다. 스콥 1은 직접적으로 그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콥 2는 손쉽게 얘기하면 전기입니다. 한전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게 스콥 2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스콥 1, 2를 줄여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스콥 3는 뭐냐면 우리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들이 납품 단계에 있어서 발생되는 에너지들을 포함을 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인벤토리 구축을 하다 보니까 아까 54만 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스콥 1, 2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스콥 3와 관련된 것들은 봤더니 약 7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뭐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2050년까지는 이걸 영어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실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2025년이면 앞으로 2년 후죠. 2025년이 되면 한국거래소에서 자산 2조가 넘는 기업들은 무조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런 모든 내용들이 좀 담겨야 되다 보니까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환경 경영 중에서도 아까 전에 폐기물 감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중에 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물류센터의 그림입니다. 이마트 물류센터의 그림이고 저희가 각 제조사들이 갖고 납품됐던 것들을 각 센터로 점포로 보내기 위해서 센터에서 작업들을 소팅 작업들을 하고 이렇게 다시 포장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요게 바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스트레치 필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물류용 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스트레치 필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구매해서 쓰고 버려졌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할 때 순환 구조를 한번 갖춰보자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년 1년 동안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성공을 했고 PCR이라고 하면 이제 사용 후에 받았던 걸 한 60%까지 저희가 재생 60%, 신재 40%까지로 해서 다시 스트레치 필름화를 시켜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나와 있는 그 기타 필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세제 파우치, 리필 파우치라든지 아니면 여기 번들 제품들의 필름들 이런 것까지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배출했던 것들을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은 굉장히 많은 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다시 회수하는데 저희가 160개 점포를 다 일일이 방문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3개 센터로 모아야 되는데 모으려고 하면은 저희 물류 차량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만 그게 현지법으로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전용 차량에만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으로 그 분류가 되어 있는 저희 물류 차량에 쓰실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저희가 MOU도 맺고
여러 가지 어떤 법적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SK 지오 센트릭, 지금 뭐 예전에는 SK 화학이죠. 여기서 저희랑 같이 코업을 해서 이 부분들을 기술 개발을 해서 저희가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친환경에 대한 어떤 캠페인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비 문화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마트 투모로우 캠페인 중에 하나는 뭐 플라스틱 프리 투모로우, 그다음에 페이퍼리스, 그다음에 포레스트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 가플지우 내에 여러 가지 4개 또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연안 장어 활동들. 그러니까 물론 폐기물들을 제일 좋은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거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했던 것들을 다시 리유즈를 하거나 리사이클을 해야 되고 바다로 흘러들어갔던 것들을 같이 회수하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도입을 해서 왜냐하면 그 해양 오염의 가장 큰 주범들이 바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주일에 사람이 그 몸속으로 체내로 들어오는 플라스틱 양이 여러분들 그 지갑에 있는 카드 한 장 정도,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5g 정도를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저희가 그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고자 하는 그런 연안 정화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 연안 정화 활동 했던 거를 갖다가 저희가 동영상으로 하나 만들어낸 게 있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뭐 P&G, 뭐 브리타, 그다음에 CJ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코카콜라 이런 여러 저희 기업들이랑 협업을 해서 한 13기관 협업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겁니다. 앞을 지우는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의 앞자를 따서 보신 거고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스케일이가. 그래서 저희가 이 가플주 행사들을 아까 말씀드린 13개 기관들이랑 했었고 아마 올해는 뭐 KTNG도 그렇고 3M도 그렇고 여러 또 기관들이 다시 한번 더 확대 참여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회원사들이랑 같이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저희가 모바일 영수증도 실은 뭐 요새는 카페에 가더라도 여러분들 그 커피 할 때 영수증 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예전에 그냥 줬지만 지금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이마트가 먼저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런 캠페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연간 한 1억 건 이상 정도의 어떤 그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환경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노브랜드에 가시면 보여있는 요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화장지에. 그래서 요거를 사시면 구매 금액 1%를 저희가 기부를 해서 숲 환경을 갖다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유통기업이랑 좀 다르게 저희가 좀 앞서서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 유통사가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한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년 동안 그 세계 자연기금이랑 함께 일을 하면서 PS라는 걸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저희 이마트 컴퍼니에 들어가시면 이걸 직접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크게 4가지 꼭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로 소싱들 우리가 인증받은 그 소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상품들을 담을 것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 불법 포획한 어떤 상품들을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담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패키징이라든지 특히나 플라스틱을 줄이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는 PL 제품들이 PB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PB 상품들에 들어가는 모든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미션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하고 안전 상품들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그다음에 친환경 상품들, 특히나 인증받은 상품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고 확보할 것인지 이런 크게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정립을 하고 저희가 어떤 선포를 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마트 컴퍼니 밑에 들어가는 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접 다운을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속 가능 상품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안전하고 건강한 상품들에 대한 품질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품질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그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발급할 수 있는 품질에 대한 부분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한 1,300건, 13,000건 이상 정도의 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 중소 업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에는 고객들한테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그 안내와 그다음에 고객들의 피드백을 수시로 받으면서 상품을 개선해야 되는 또 그런 숙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PS라고 하는 부분들 지수를 계속 그 분기마다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립을 하고 있고, 당연히 여러 채널들 통해서 고객들하고 소통을 강화를 하고 있고, 만족 제도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저희가 오프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원활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 저희 목표 중에 동반 성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공급망에 대한 ESG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그 상생 그 담당 전문 그 임원들을 두고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세 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팀과 CSR 팀, 그다음 감사팀을 통해서 서로가 관리를 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동방성장 상생 모델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전통시장과의 그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화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컨텐츠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팔로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고요. 다시 아시는 것처럼 노브랜드에 가시면 뒤에를 자세하게 보시면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의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상품들은 거의 없고 중소기업 상품들이 70% 이상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를 갖추고 있고, 그들의 어떤 팔로를 지원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2015년부터 해왔던 국산의 힘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농어촌, 농가하고 그 어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한 560억 정도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출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동방성장 모델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구성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팔로 지원이라든지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특히나 저희 동방성장 펀드를 통해서 그 실적이 없는, 보통 레퍼런스가 있어야지만 이런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실적이 없더라도 그다음에 급하게 저희가 자금을 그 융통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한 컨설팅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어떤 개선해주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상품들이 실은 받는데 건당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담들이 돼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반반 부담하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임직원들이 27,000명 외에 파견 나와 있는, 협력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도 저희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면 할인해주는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당연히 식당에서 이용할 경우에 뭐 건당 얼마 정도 그 식대를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희가 스타 상품 프로젝트를 쭉 진행했었는데 19년 이후에 그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행하지 못했고 있고 아마 올해는 다시 재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그 우리가 전통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을 어떤 그 엑스포를 통해서 저희가 상품화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아마 가시면은 뭐 피코크의 순인의 빈대떡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 발굴됐던 그런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노브랜드도 있었지만 노브랜드가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만 영업하는 게 아니라 뭐 필리핀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에 지금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을 해외에 수출해주는 이런 판로의 개념들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소싱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판로 그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증하는 프로세스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 공정하는 심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협력사들의 어떤 그 개선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굴됐던 상품들도 저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증품 개발을 해서 지원 사업 해주고 그다음에 현장 검사 나가서 대응 완료가 되면 향후에 이 부분들 하면 11월 달 정도가 돼서 보통 한 20-30개 정도의 상품들이 매년 발굴이 되는데 그 발굴된 상품들은 별도의 저희 마케팅팀과 프로모션을 통해서 안내를 별도로 해주고 그다음에 프로모션까지 연계를 해서 판매 확대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직원과 관련돼서는 뭐 이거는 뭐 저희 회사만의 얘기다 보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케어라고 해서 요즘에 그 보통 유통기업들에 있는 임직원 그들이 뭐 블랙 컨슈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뭐 별도로 격리를 한다든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안내 상담사와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케어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돼서는 꾸준히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관련돼서 한 3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요. 일단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마트만이 가지고 있는 좀 프로그램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생스토어나 타이틀을 붙이고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전국의 전통시장 내에 지금 현재 16개까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 입점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유통상생발전법에 의해서 실제로는 전통시장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에는 반경 1km 내에는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이 채널들이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진출할 수가 없고요. 뭐 노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대형 유통은 아니지만은 준 대규모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있는 그 유통상생 협의회에 의해서 그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출하게 되는 거고 이때 나갈 때는 저희가 있는 모든 상품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만 저희가 메꿔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품목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나는 신선식품은 우리는 충분하니까 우리가 부족한 가공물 갖고 들어와 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진출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저희 상생스토어에 가게 되면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이 다 다릅니다. 그 시장에서 요청하는 것들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르고 저희가 단순하게 그 매장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몰과 같이 한번 연계가 돼서 청년몰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들도 저희가 메꿔서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갖고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장난감 도서관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오지 않았던 고객들도 끌어들이는 이런 앵커 역할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윤리경영을 선포를 했었고 99년도에 선포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금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매년 초에 저희 사장님 명의로 해서 저희 협력사가 약 한 4,000개 정도가 되는데 협력사에 발송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매년 2차례씩 하면서 저희가 어떤 부정부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사전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메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기존에 어쨌든 인증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들 다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100% 저희 관련되어 있는 저희 수급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저희 그 인증 범위 안에 들어와서 최대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저희 이마트에서 하고 있는 ESG 활동들을 말씀드렸는데 저 혹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다른 내용들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